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탄올 연료전지용 쇼트나 폴리스타일 글라스 폴리스타일 고분자 복합막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분자 전해질 복합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여러가지 연료전지 중에서도 메탄올이 연료로 사용되어 그것이 액상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연료전지의 그 계량도를 보여드리면 음극에서는 메탄올과 물이 들어가서 CO2와 6개의 프로톤과 6개의 전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 반응은 에노드에 있는 PTR 충격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생겨난 6개의 전자는 회로를 따라서 일을 하고 캐소드로 전달이 되고, 이 가운데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고분자 전해질 막은 프로톤에 대해서는 전도성을 띠고 전자에 대해서는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프로톤만 그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소드 쪽으로 넘어온 6개의 전자와 6개의 프로톤이 탄소와 만나서 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직접 메탄 연료전지의 원리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가운데 들어가는 양형 교환막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재 양이온 교환막으로서 상용화되어 있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구조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테프론 백본에 이서그룹을 도입하고 그 말단에 SO3- 그룹을 도입하여 양이온 전도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현재 상용되어 있는 막으로는 가장 유명한 나트륨이라는 막이 있고, 가오에서는 XS라는 막이 있고, 또 아시플렉스나 또 테프론 백본에 그 테프론 피브릴을 넣어서 그 물성을 강화시킨 플레이형 막이 있고, 발라드라는 캐나다에서 만든 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러한 가불소와 설픈 애시드 형태의 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이러한 막들은 크게 큰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으로 첫 번째는 값비싼 제조 단가입니다. 미터 제곱당 800달러에서 1000달러에 나는 아주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고, 또한 두 번째 단점으로서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메탄올 추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탄올 추가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에노드 쪽에서 메탄올이 산화 반응만 일으키고 6개의 프로톤의 전자가 캐소드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 메탄올 자체가 그 양극으로 그냥 캐소드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양극에 있는 PT 촉매를 피동을 시키게 됩니다. 또 피동을 시키고, 또한 그 양극에서는 환원 반응만 일어나야 되는데 산화 반응까지 일어나서 믹스드 포텐셜을 내서 전체적인 셀 포텐셜이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편에 보시는 그림은 보통 상용화되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에 물을 안 먹었을 상태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인 백본이 소수성 영역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친수성 영역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물을 먹게 되면은 물은 이 친수성 영역에만 계속 들어가게 돼서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됐다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클러스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 현상을 퍼콜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에 의해서 그 양이온이 전달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현상에 의해서 또한 메탄올 추가도가 일어나는 그런 약간의 어떤 두 가지 현상이 트레이드오프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탄올 연료전지 전해질 막에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연구는 대개 한 세 가지 분야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퍼플로카본 계열이 아닌 다른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값비싼 막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애시도트, 폴리벤지미날이라든지 폴리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서는 고분자 복합막입니다. 이 복합막은 호모폴리머가 아닌 그러한 공극의 기저체를 이용해서 그 안에 그 나피온 용액을, 가불소와 탄환소, 설폰 애시드 용액을 합침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비닐리덴 클로라이드에다가
그래핑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막의 장점으로서는 매트릭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더라도 기계적 강도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나피움 막, 그러니까는 바브스와 설폰 애시드 그 막의 표면 게이지를 통해서 메탈 추가도를 낮추는 그러한 연구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첫 번째 초점으로서는 각산 보분자 전해질 막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었고, 또 두 번째로서는 낮은 메탈 추가성의 높은 이온 정도들을 유예하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일종의 복합막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막은 어떻게 합성이 되어지는지 대략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복합막의 기저체는 포러스 폴리프로필렌 필름입니다. 이것은 현재 리튬 2차전지의 세퍼레이터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이 기계적 강도니 화학적 요소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포러스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플라즈마 처리를 한 이후에 표면이나 공공 내부에 라디컬 사이트를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라디컬 사이트는 폴리스타일엔 모노머 솔루션에 들어갔을 때 이 라디컬 사이트에서 그래프팅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팅 반응이 진행되면 이러한 복합막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제조된 복합막 형태로서는 이온 그룹에 대한 교환 등이 없기 때문에 설판의 에이전트를 시켜서 이 벤젠 그룹인 파라이시에 SO3- 그룹을 붙이면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복합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으로서는 첫 번째 폴리프로필렌 기저체의 플라즈마 처리를 했습니다. 이 기저체는 상용화 되는 셀바드 2005이라는 막을 사용했고, 이 막의 공공률은 47%고 두께는 25마이크로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처리는 아르곤 플라즈마 처리를 0.3%에서 2분간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플라즈마 처리 이후에 그래프팅 반응 및 설포나 반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프팅 반응은 스타일엔 용액을 사용해서 그래프팅 반응을 진행시켰고, 그 이후에 설포나 반응을 시켜 이온 전도성을 가지는 복합막을 제조했습니다. 반응 장치도를 간략히 조사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장치가 플라즈마 처리 장치입니다.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서 이 빨간색 영역 부분에 플라즈마를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놔두고 플라즈마를 띄우게 되면 이 표면에 라디칼 표면과 공공 내부에 라디칼이 생기고, 이 플라즈마 처리된 샘플을 산소나 외부 공기에 접촉이 없이 바로 반응기에 담그어 스타일의 용액과 지속 퍼지라에서 같이 반응을 시키면 복합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복합막을 특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성 분석은 IR과 세븐과 디그라 설포네이션 등을 측정을 하였고, 메탈 추가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특성인 이온 전지선 임피던스 스펙트로스코피로 분석을 하였고, 최종 단계로서 직접 메탈 연료전지에 직접 그 셀을 만들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또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결과는 복합막의 두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복합막의 두께 변화는 폴리스타일의 그래프팅 반응 시간에 따라서 두께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있는 부분이 25.4 마이크론 두께이고, 약 24시간 정도 그래프팅 반응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0.7 정도, 자기 길이 0.7배 정도, 약 43 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복합막의 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프팅 되는 웨이트 레이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스타일의 그래프팅 반응이 진행할수록 자기 24시간 정도는 자기 무게가 1.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준 두께 변화에서는 리니어한 경향을 보여줬고, 무게 변화에서는 약간 초기에 무게가 많이 변화하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공 내부에서부터 플라즈마 반응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급격한 무게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복합막 제조한 이후에 폴리스타이렌 그래프팅이 잘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IR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까만 선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이고 폴리스타이렌을 그래프팅 시킨 이후에 700 웨이브 넘버와 780 부분에서 존재되는 힙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타나기 위해서 샘 사진을 분석하겠습니다. 샘 사진은 이제 제조된 필름의 파단면을, 단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맨 밑에 보이는 그림이 폴리프로필렌, 상용화된 폴리프로필렌 원래 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공국이 47%의 공국률을 가지고 공국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프팅 시간에 따라서 6시간에서는 그 공국이 점점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12시간, 18시간, 24시간 이렇게 24시간이 되었을 경우는 거의 공국이 거의 사라지고 완전히 폴리스타이렌으로 내부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된 막을 가지고 설퍼네이션 에이전트를 통하여 설퍼네이션 시킨 후 과연 설퍼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설퍼나 진행 정도는 설퍼네이션 시간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늘리고 또한 각각의 그래프팅 타임에 따라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그래프팅 타임에 따른 이펙트는 별로 없고 설퍼네이션 타임이 증가할수록 계속 IEC랑 같은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시티의 약자인데 이온 익스체인지 컴패시티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된 복합막의 이온 전도도 변화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온 전도도는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막이 라피온을 기준으로 하는데 라피온을 저희 실험실에서 2프로브 프로톤 폼으로 물에서 트레이닝 시켰을 경우에 측정할 때 라피온은 0.027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막 같은 경우에는 6시간 그래프팅 시켰을 경우에는 설프네이션 많이 시켜도 이온 전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샘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공국 내부가 많이 아직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남았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프팅 판이 점점 늘어갈수록 이온 전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6시간 이후에서는 거의 이온 전도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적의 시간을 6시간의 설프네이션 타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설프네이션 한 샘플에 대하여 각각의 그래프팅 시간에 따라서 메탄 추가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메탄 추가도는 라피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피온은 이 장치 같은 왼쪽에 나타낸 것은 저희가 셀 실험을 할 때 한쪽은 2몰 메탄을 수용액을 넣고 가운데 멤버를 넣고 다른 쪽에는 물을 가지고 물에서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피온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메탄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더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라피온 1일치를 두께로 했습니다. 라피온 1일치는 180 마이크론 두께이고 저희 막들은 50 마이크론 이하의 얇은 막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께를 고정하였을 때 값을 나타내면 라피온은 3.33 곱하기 10-6 cm 제곱퍼 세클 정도의 메탄 추가율을 보여주었고 저희가 제조된 막들은 라피온 값보다 더 적은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리폴리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집착된 캐릭터리스틱 팩터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메탄올 연료질 성능은 이온 전도도에 비례하고 메탄올 추가도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절히 그러니까 이온 전도에 비례하고 메탄올 반비례한 값을 어떤 특성치로 정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막의 간접적인 성능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피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8 정도의 값을 보여줬고 저희가 제조한 막은 12시간, 18시간은 라피온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줬습니다.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값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메탄올 추가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메탄올 추가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성치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연료전지에서 직접 장착을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샘플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12시간에서 가장 특성치가 높게 나온 값에 대해서 하나의 샘플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상원에서 음극은 TTR로 블랙 총량을 사용하였고 양극은 백금 총량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전극에서 모딩량은 7mg/cm 제곱입니다. 그리고 총량 잉크를 제조할 시 나피온 아이오노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물 메탄은 상온상압 패시브 모드에서 실험하였습니다. 나피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성능이 약 21mAh 정도 보여줬고 저희가 만든 막은 약 16 정도의 값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상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특성치에서는 높은 값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나피온보다 이렇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아이오노 솔루션이 나피온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나피온과 나피온 계면관이기 때문에 아주 집착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만드는 막은 설프네이티드 폴리스타이렌이고 그것을 나피온의 전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면 접착력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플라즈마 그래프팅 반응을 이용해서 복합막을 만들었고 그 복합막의 IC 값은 2.3에서 약 2.7 정도의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된 복합막은 나피온에 비해서 20% 정도 향상된 켈테스 팩터를 보여주었고 셀 테스트 결과 나피온보다는 적은 약 나피온의 약 0.75 정도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